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인종대왕 태실과 장조 즉 사도세자 그리고 순조, 헌종태봉도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실의 태를 묻은 태실과 그 태실의 그림을 그린 태봉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한 건데요. 태는 산모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태방과 탯줄을 가리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태와 그 태를 묻은 태실에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기에 보물로 대접하는 걸까요? 우선 선조 수정실록을 볼까요? 태를 묻는 풍습은 신라와 고려 사이에 생겼는데 예부터 중국에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더 찾아보면 중북 진천의 높은 산에 묻은 김유신의 태가 신령으로 변해서 태령산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조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에도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태로 인해 장성하게 되고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잘 될지 못 될지가 모두 태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실록은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9개 유교 경전에 정통하며 원만하고 마음이 밝고 병이 없게 되며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자의 태도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봉긋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돌혈이라고도 하죠. 이후에 중종반정,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 그리고 개의정난 등으로 죽거나 쫓겨난 안평대군 같은 왕자들의 태실을 파괴한 예가 있었는데요. 태실의 파괴는 곧 조상과 이어지는 핏줄을 끊는다는 뜻이죠. 태를 왕조의 혈통, 즉 정통성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조선 초기의 3대 임금, 즉 태조, 정종, 태종 등은 고려 말 가문 차원에서 묻어둔 태를 꺼내서 서로의 개국한 조선 왕실이 조성한 태실에 다시 봉안하는 정도였는데요. 셋째 아들 즉 충녕대군에서 둘째 임금이 된 세종의 태실이 경남 사천 은사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야말로 태실 제도를 확립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은 경북 성주 선석산 끝자락에 봉긋한 봉우리 정상부에 자신이 낳은 아들 18명과 원선인 단종의 태실을 조성하고 그들의 태를 묻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아들은 경북 예천에 따로 태실을 조성한 세자 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자녀들은 대군 7명과 군 11명의 태실 등으로 해서 이열횡대로 집합했는데요. 사진상으로 볼 때 앞줄은 세종대왕의 차남인 진양대군 즉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영흥대군까지의 순으로 조성했습니다. 뒷줄은 화해군부터 시작해서 왕자 당까지 배치했습니다. 앞줄은 서원왕후가 나온 적자를, 뒷줄은 후궁들과 나온 서자를 태어난 순서대로 배치한 겁니다. 단종의 원선 시절 아기 태실은 영흥대군 태실에서 서북쪽으로 11.2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의 자녀가 18남 4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리겠네요. 세자인 문종의 태실이 다른 곳에 조성되었다면 선석산의 왕자 태실에는 단종 태실을 제외한 17개만 남아있어야 하는데 왜 18개일까요? 이 선석산 태실의 배치도를 보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숨겨진 아들이 한 분 더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왕자 당인데요. 왕자 당의 아기비와 태지석에는 1442년 7월 24일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고 태는 그해 10월 23일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실 족보에는 서자와 적자를 통틀어서 막내 18남이 1439년생인 담양군 이거라고 했습니다. 1442년생인 왕자 당은 왕실 족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문종을 제외한 18번째 왕자 태실의 주인공인 당은 과연 누구일까요? 없는 자식의 태를 묻지 않았다면 자명해지죠. 마지막 18번째 태실의 주인공은 1442년에 태어난 세종대왕의 막내이자 19남인 왕자 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이 5살도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왕실 족보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는군요. 이 말이 맞다면 그동안 18남 4녀로 알려진 세종의 자녀는 19남 4녀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세종은 태자를 빼고도 아들 18명의 태가 묻힌 선석산을 생각하면 날로 번창해가는 왕실을 떠올리면서 흐뭇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한결같이 총명했거든요.
맏아들인 문종은 이미 세자 시절에 치고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둘째인 수양대군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석보상조를 편찬하고 훈민정음으로 번역했고요. 셋째인 안평대군은 서예와 시문, 그림, 가야금 등에 두루 능한 절세의 팔방 미인이었죠. 그리고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들도 똘똘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죠. 대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군들의 능력 또한 아버지를 닮았다면 한결같이 빼어난 재주를 지녔을 겁니다. 세종대왕 왕자 태실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조 즉 진양대군의 태실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등극한 세조라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 문종처럼 태실을 따로 옮기고 화려하게 치장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원래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빨리 태실을 옮기시라는 신하들의 주청이 빗발쳤는데요. 그러나 세조는 형제들의 태가 여기 같이 있는데 어찌 나만 옮기겠느냐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가히 눈물나는 형제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세조가 형제에 운운하기 4년 전인 1458년 실록 기사를 보면 단정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죽거나 쫓겨난 금성대군, 화의군, 한낭군, 영풍군 등 동복, 이복 동생들의 회실이 훼손되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때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법륜산이 따로 꾸몄던 가봉태실까지 파괴되었고요. 어쨌든 그때 파괴된 선석산의 대군과 군들의 태실은 개의정난 직후 이미 파괴된 안평대군의 태실과 함께 산 계곡 아래까지 굴러떨어져 있었는데요. 1977년에 대대적인 보수 정비 때 그중 일부가 겨우 수습되어서 지금처럼 복원된 겁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형제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다네요.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조카와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죄를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참회한 것일 수도 있죠. 여하간에 세종 이후에 왕실 자손의 태를 묻는 풍습은 성종 때 그 범위가 공주까지 확대되는데요. 그러나 세종이 세운 원칙, 즉 왕실 자손들의 태를 한 곳에 묻는 전통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길지한 곳의 혈체 역시 단 한 곳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종 이후 임금들은 대부분 왕자와 공주, 옹주 1인당 한 곳씩 태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단이 말도 못하게 생겼죠. 왕자, 공주, 옹주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의 태를 묻는 안태행렬을 맞이해야 했던 농번기 백성들의 번거로움은 물론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의 태실로 낙점되면 주변 100보에서 300보 넓이의 사유지가 농사는커녕 출입도 불어대는 금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영조가 앞으로 하나의 태봉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차례차례 묻으라, 궁궐의 후원에 태를 묻어서 폐단을 없애라 라는 지시를 잇따라 내리는데요. 그러나 영조의 뜻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가봉태실을 조성함으로써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세자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가봉태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에서 곧바로 손자인 자신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정권이양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를 거친 정통성을 갖춘 승계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명당에 봉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태실은 일제강점기에 제자리를 잃고 맙니다. 일제는 1929년 전국에 태봉 39곳을 회출한 뒤에 그곳에 조성되어 있던 태실 54위를 경기 고향 서삼릉에 집단 이주시킨 겁니다. 조선왕조의 만세 안녕을 기원하며 봉안한 조선 왕가의 태를 죽음의 공간인 무덤 서삼릉에 묻어버린 셈이 됐죠. 일제는 새롭게 조성한 왕과 왕족의 공간을 한일자 형태로 구분했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태입니다. 지하도 원형 모양의 시멘트관에 태지석과 태양아리를 묻고 그 위를 날일자 형태의 시멘트 덮개를 씌웠습니다. 이를 두고 땅 위뿐만 아니라 땅 밑까지 조선 왕실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태를 일본 안에 가둔 셈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개중에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쓸데없이 풍수지리가 접목된 태실 제도를 만들어서 갖가지 폐단을 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비판 같긴 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와 엄마를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묶어준 매개체죠.
한마디로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죠. 제대혈에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을 만들 수 있는 조혈모 세포가 풍부하고 연골, 근육, 뼈, 신경을 만들 수 있는 간엽,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제대혈 보관은 1400년 가까이 이어온 안태의식의 현대적 버전이 아닐는지요.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뭐 그런 것들이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